사건심리의 지니, 연희입니다. 지난번에 ADHD 자가진단 해봤어요. 미리 예고 드렸듯이 ADHD가 의심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주의력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ADHD인지 아닌지 이런 진단을 받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치료를 받기 전에 내 주의력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주의력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경과를 추적하는 의미에서 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이나 치료를 하나도 안 받았을 때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검사를 해서 쫙 봤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진단이나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보자 라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 검사 결과가. 그 이후에는 이제 약을 이런 걸 이만큼 복용을 했는데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중간평가 같은 것도 이 주의력 평가로 하는 거고, 치료를 종결해도 될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에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ADHD 진단을 위해서 받으시는 검사는 말로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의력 검사는 이렇게 컴퓨터로 직접 전산화돼서 직접 수행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런 거 나왔을 때 동그라미에만 그 표적 자극에만 반응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시고 여러 가지 종류의 주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과제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어떤 병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주의력 문제만 있으면 주의력 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사실상 내 어떤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증상이나 문제들이 어떤 원인인지는 종합적인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딱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심리검사의 중요한 그 장점은 이 문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들 중에서 뭔가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력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퀴즈. 갑자기 슈퍼비전 받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울증이 있을 것 같네요. 증상 중에 하나가 주의집중력 저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서 상태 때문에 주의력이 같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내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주의력이 저하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 너무 불안해서 자꾸 실수를 하신다던가 중요한 순간에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이게 주의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불안의 문제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주의력의 문제일 수도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격성의 문제를 보일 때 이게 주의력의 문제냐 아니면 정말 이 공격성의 문제냐 이걸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간헐적인 폭발장애, 뭐 적대적 반항장애 여러 가지 또 변별해야 되는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 아, 얘가 ADHD의 충동성 증상으로 이런 행동이 나타났구나, 아니면 주의력 문제는 없어 근데 뭔가의 어떤 적대감이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난 거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력 검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지능 검사와 주의력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력 검사, 지능 검사, 전두엽 실행 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주의력 검사, 지능 검사, 전두엽 실행 검사, 그다음에 다양한 성격이나 점수 평가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처방을 내릴 때 어떤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해서 얼마가 나오고 어디서는 이것까지 다 받아보셔야 돼요 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딱 주의력 평가 하나만 검사를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면 오히려 처음에 이제 명확하게 진단이 되거나 파악이 안 돼서 치료에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다음에 다른 검사를 다 받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처음부터 치료 방향이라든지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데는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2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후배를 때리거나 이제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집중이 안 돼서 수업 내용 못 따라가고, 또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직장에서는 업무 지시 받았을 때 충동적으로 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어릴 때부터 뭔가 발달적으로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주의력 평가만 받는다면 ADHD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 검사까지 같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IQ가 60,
나오셨고 그 세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언어 능력이 70, 그리고 지각 추론이 59, 작업 기억이 55, 처리 속도가 65가 나오셨어요. 주의력 검사를 했을 때는요, 이게 단순 반복적인 그런 주의력은 정상이 나왔는데요. 좀 어렵고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주의 활용이 필요한 검사들에서는 점수도 안 좋았고 오류 반응도 많이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이분은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되셨고, 물론 주의력 검사에서도 이제 고차원적인 주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시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지적 자원에 비례해서 주의 자원도 빈약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여서 ADHD 진단은 받지 않으셨어요. 또 반대되는 사례로 지능이 너무 높으셔서 딱 주의력 평가만 했을 때는 다 정상 범위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멘사 들어갈 머리예요. IQ가 막 150인데 이 사람을 지능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주의력 평가만 하면은 주의력 검사가 다 100점이 나와요. 그러면 100 평균이네? 괜찮으신데요? 정상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IQ가 150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진 인지적인 능력이 150인데 주의력에서 100이 나온 거는 이것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분이 성취나 어떤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ADHD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주의력 평가만 받으시는 건 좀 위험하다. 지능 검사라든지 내 정서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받으셔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주의력 평가의 그 패턴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앉아서 오래 단순히 뭘 하는 건 다 되세요. 근데 덜렁대. 그리고 너무 생각보다 행동이 빨리 나가. 그래서 차차차, 틀렸다 하면서 하기는 해요. 근데 오래는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꼼꼼히는 하는데 처음엔 되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느려지신다던가 아니면 좀 비일관적으로 속도가 달라지신다거나, 검사를 받아보면 내가 어떤 주의력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의력의 저하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치료하면은 주의력은 보통 같이 따라서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우울증이 이어서 주의집중력 저하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주의력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후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울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도 안 나고 그러면서 집중도 떨어지고 하면서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치료는 선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그렇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